여러분, 좋은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의 신호에 반응할 줄 아는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아이가 울거나 뗐을 때, 갑자기 조용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애착도 정말 중요하지만 애착을 잘 만들어주는 건 바로 반응적 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를 사랑하고 출산과 육아를 코칭하는 둘라로지아입니다. 제가 애착 관련 시리즈를 한동안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희 아이 지금부터 애착 형성 잘해도 늦지 않았겠죠? 아이와 어떻게 하면 애착 형성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감정과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반응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느껴요.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 감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자기 존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반응적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반응적 부모가 되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 보는 눈을 잘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셨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아이의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의 요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일단 필요합니다. 일단 감정 읽는 연습부터 해본다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아, 네가 지금 힘들구나. 아, 네가 지금 속상하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동시에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좀 명료하게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얘가 왜 울지? 이런 상황에서 얘가 왜 짜증을 내지? 이러면 벌써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공감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건데, 기질은 어느 정도 타고나죠. 이제 타고난 기질 플러스 환경적 요인이 결정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남매, 자매, 형제. 사실 이 아이들의 반응은 그리고 자기 개념은 다 틀려요. 왜?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낯선 장소에 데리고 갔을 때도 엄마를 잠깐 찾지만 그래도 또 막 열심히 탐색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 무릎에서 안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뭐 쭈뼛쭈뼛 하지만 또 할 거 다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이 당연히 같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말을 하죠? 얘는 왜 이러지? 얘는 누구 닮아서 이래?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잠시 바꿔서 아, 얘는 이런 기질이구나. 우리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기질을 계속 파악을 해봐야 돼요. 사실 엄마지만 아이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파악해가는 과정이고 또 아이는 성장하면서 계속 그 기질적인 측면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들도 헷갈리기도 하고 얘가 이전에는 안 이랬는데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의 어떤 현상을 파악을 할 때 뭐를 기초로 하나요? 네, 바로 이전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반응적인 태도들을 기초로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면서 성장을 해가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아이를 보기보다는 아,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렇구나. 오늘은 얘가 컨디션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빠르게 어떻게 해결해 준다. 이런 관점보다도 좀 멈추고 관찰하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뗐어요. 그러면 아, 제가 또 왜 저래? 이렇게 자동적인 사고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 내가 또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잠깐 마음 챙기고 저 아이가 저렇게 때를 부리는 데는 저 뒤에 어떤 욕구가 있을까? 뭐를 바라기 때문에 저러는 걸까? 하고 지금의 감정 상태가 격해 있으면 아, 네가 지금 좀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한번 읽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건가? 물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족시켜 줘야겠죠. 예를 들어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싶은데 아, 네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싶으니까 마음껏 만져.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최소한 아이가 안전하게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내에서는 아이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건가, 이걸 계속 엄마들이 연구하다 보시면 아이의 감정도 욕구도 훨씬 더 잘 다뤄지고요. 아이가 울 때 굳이 빨리 달래서 그 울음을 그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감정 읽어주고 그 다음에 욕구 충족시켜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감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갈망, 즉 욕구인데요. 감정은 몸에 남고요. 생각은 머리, 그리고 마지막 갈망, 이 욕구는 관계 속에서 남아 있어요. 제프리 영 박사가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충족되지 않은 이 결핍된 이런 욕구, 갈망들, 정서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게 우리 마음의 어떤 집,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심리도식,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키마 심리도식은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중에도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그리고 자기 개념 속에서 끊임없이 발현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스키마 얘기는 나중에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제가 감정은 몸에 남고 생각은 머리에 남고 이런 욕구나 갈망은 관계에 남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센 놈은 욕구, 갈망,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까칠해지죠? 배고프면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그렇죠. 빨리 뭔가 먹고 싶다. 피곤하면 쉬고 싶다. 예쁜 거 보면 사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은 장난감 보면 갖고 싶다. 이렇게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을 하면 아이의 감정만 보시지 말고 그 뒤에 어떤 욕구가 숨어 있을까, 이것까지 보시면 좋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생후 한 12개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죠. 왜냐면 그때까지 아이의 욕구는 되게 단순해요. 엄마 졸려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어딘가 불편해요. 좀 지루해요. 피곤해요. 뭐 기껏해야 요 정도인데 한 10개월 정도부터 아이가 이제 손발이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앉기 시작하면서 돌 이후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직진 본능이 생겨요. 우리 아무개 이리 와. 엄마 여기서 해도 쳐다도 안 봐요. 자기가 어딘가에 관심을 두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죠. 그래서 1세부터는 자기 주도성이 생기고 또 자율성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런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1세에서 3세까지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몸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표현력은 어때요? 미숙하죠. 이 시기는 자기 주도성이 강해지지만 그 반면에 표현력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은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엄마가 내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떼쓰는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이렇게 욕구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난 너무 답답한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마 어른이라도 똑같을걸요? 아이의 감정도 읽기 힘든데 아이의 이런 욕구까지 어떻게 읽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를 잘 관찰해 보세요. 얘가 혼자 놀 때 어떤 식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탐색을 할 때 좀 자기 주도적인지 아니면 조심스러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뭔가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힘들 때는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하는지, 엄마 안아줘,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엄마와 뭔가 애착 관계가 좀 불안정하다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손가락을 많이 빨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전에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그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엄마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 아이는 손가락을 너무 많이 빨아서 이 엄지손가락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어떤 욕구 불만이 좀 많거나 애착 형성이 좀 불안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건 사실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어떨 때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빠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길을 가다가 과자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엄마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죠. 아, 먹지마, 먹지마. 아, 왜 흘렸어? 그리고 제가 봤던 가장 흔한 반응은 괜찮아. 아, 울지마. 아이가 막 울죠, 속상해서. 자, 이럴 때 아이가 울도록 조금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아이 마음에 지금 감정이 어때요? 슬픔이죠. 그 슬픔을 달랠 시간을 주셔야죠. 아이는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 과자가 뭐라고 또 사면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이 입장에 어때요? 나라를 잃은 기분이야. 그럴 수 있겠죠. 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명품백을 샀어요. 근데 이 명품백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약간 스크래치가 났어. 세상에 과자 떨어진 거랑 그거랑 비교할 수 있냐? 그렇죠. 나의 아픔과 타인의 아픔을 비교할 수는 없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명품백의 스크래치보다 더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다 보면 굉장히 소진돼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 엄마가 되는 순간 굉장히 번아웃이 오기가 쉽죠. 우울하기도 쉽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생활을 잘하고 있어. 막 운동도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있고 아이와 애착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우울감이 와. 그런 거는 왜 때문에? 네. 그런 거는요. 내 감정을 너무 소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것도 챙겨야 되고 타인 것도 챙겨야 되는데 이 부모가 되다 보면 어때요? 너무 아이 것만 챙기게 되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잘 읽어보려면 일단 내 거 먼저 챙기는 연습이 좀 꾸준하게 돼야 돼요. 내 걸 챙기면 뭐가 되냐면요. 마음에 틈이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전에는 이 내 마음속에 내 감정, 내 욕구, 충족되지 않은 내 욕구와 지금 강하게 드는 어떤 감정, 화와 같은 그런 감정들이 가득 채워지면요. 아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랑 어때요? 말싸움하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이를 때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지나고 나면, 아,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건 참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그때 굉장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화가 났었구나 하고, 지나고 나서라도 내 감정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육아하면 바쁘죠. 바쁜 건 알지만, 아주 잠시라도 한 1분, 5분, 내 감정이 지금 어떻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이걸 계속 바라보는 연습. 이 연습이 돼야 아이의 감정도 잘 볼 수 있고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를 보면서도 소진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진짜 버겁다, 좀 힘들다, 이런 날 있죠. 특히 주말에 아이와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이제 가정부육 하시는 어머니라면 아이를 이제 혼자 좀 놀게 둘 때 잠시라도 숨 고르기, 네, 5분만 호흡해보기, 호흡에 주의 기울이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내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온전히 좀 고요한 시간 이렇게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감정일기 같은 걸 좀 써보시고 아니면 아이가 노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 아이의 감정은 지금 어떨까? 지금 내 감정은 어떻지? 이렇게 마음 챙김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챙김하는 시간을 가지면 엄마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고 엄마와 아이의 관계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뭔가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빠르게 개입하는 대신에 일단 바라보자. 그리고 한숨 고르고 지금 내 감정 먼저 챙겨야 되죠. 아, 나도 지금 자극을 받았구나. 나도 지금 짜증나고 힘들구나. 이제 저 아이의 감정을 챙겨주러 가야겠다. 우리 아무개 짜증났어. 이런 식으로. 우리 아무개 뭐가 필요할까? 금방 욕구를 알아차리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할까? 엄마 안아줄까?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진정이 되면 내 감정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좀 짜증이 났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아까 힘들었어. 하지만 참 잘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다독여 주는 거죠. 여러분, 감정은요, 아이의 언어입니다. 1세에서 3세 육아하는 어머니들 정말 힘드실 텐데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표현이 안 되는 그 답답함, 그것 때문에 짜증이 많고 때가 많은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하고 내 감정도 잘 챙기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 뒤에 있는 욕구, 갈망 챙기시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상단에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